반갑습니다. 민호수학입니다. 2022 고1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집합인데요. 이 시험에서 집합이 명제하고도 연계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만큼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순수하게 집합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뤄볼 건데, 시험에 서술형 포함해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만큼 꼭 요 집합만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서너 문제를 다뤄볼 내용인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집합 상등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정의역 -1과 2를 가지는 두 함수. 자, fx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죠. 자, 요때, 자, f와 g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네.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고,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라는 내용인데,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두 정의역, 그러니까 -1과 2에 대한 함수값, 치역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은, 자, f-1과 g-1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F2와 그 다음에 G2가 같다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 식 만들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는 G-1의 함수값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요 식을 정리하면, 자, -A 플러스 B는 플러스 5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F2는, 자, 2에 대한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고, -2 곱하기는 4 플러스 2가 되고, 자, G2는, 자,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2A 플러스 B는 얼마? 요게 날아갈 테고, 2만 남겠네. 2. 요 식을 연립을 하면, 자, 요 식을 연립을 하면, 두 식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B가 소거가 되고, 그러면 -3A. 자, -3A는, 자, 5 빼기니까 3이 될 테고, 자, A 값은 얼마? A는 -1. 자, A가 -1일 때 B 값은,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고, 1 더하기 B가 5란 얘기니까 B는 얼마? 4인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A와 B를 더하래. -1과 4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정답은 3.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들이 같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개의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15의 약수. 자, 15의 약수. 자, 원소 나열법을 한번 표현해 보죠. 15의 약수 1, 3, 5, 15. 자,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자, B는 30의 약수. 자, 30의 약수. 자, 1, 2, 3. 그 다음에, 자,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15, 30. 요렇게. 8개가 있겠죠? 8개. 자, 요렇게 각각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 조건을 봅시다. 자, A와 X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A더라. A와 X의 교집합이 A더라. 그럼 보통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A와 X의 포함관계. 그래서 A 안에 X인지 X 안에 A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A와 X의 교집합이 A라는 얘기는 X라고 하는 집합 안에 A라고 하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 다음에 B와 X의 합집합이, 이번 합집합이 B라는 얘기. 그럼 얘는 B 안에 X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결국은 B가 제일 큰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안에 X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고, 그 X라고 안에 집합 A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관계를 부분집합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 X는 다시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요런 얘기겠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집합 X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아닙니다. 집합 X가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가 과연 몇 개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알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부터.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 X는 A를 포함을 해야 돼.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1, 3, 5, 15를 이 X라고 하는 이 집합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런 X가 다시 B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1부터 해서 30까지 8개의 이 원소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부분집합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을 써버리면, 일단 X는 뭐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B의 부분집합. 그러면 2에, 자, B 집합의 원소가 8개가 있었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 자체가, 자, 요거의 부분집합 중에, 자, B의 부분집합 중에, 자, 반드시 원소, 뭐를?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15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개야? 4개 빼기 4. 됐죠? 자, 그러면 자, 2의 몇 제곱이 됩니까? 2의 8 빼기 4니까 4제곱이 되고, 자, 몇 개? 16개.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16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16개를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X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1, 3, 5, 15. 그 16개 중에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3, 5, 15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 하나 할까? 2, 요렇게 찾다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16개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집합 기호 사용하는 겁니다. 집합 기호 사용하는 거. 자, 이것도 생각보다,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문제죠. 자, 집합 X 안에, 자, 요런 기호, 공집합, 그 다음에 요런 기호들을 우리가 원소로 가지는 집합 A가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죠? 그러면 지금 보기를 쭉 훑어보니까, 자, 요런 삼지창 모양의, 자, 원소 기호죠. 그 다음에 요, 부메랑 모양의 부분집합 기호. 자, 요 기호의 사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요렇게. 요거는, 자, 원소 기호인 거고, 자, 요거는 부분집합 기호인 건데, 자, 이거 둘 다, 오른쪽에 오는 이 녀석은 다 뭐가 되어야 된다? 자, 집합이 옵니다. 자. 이제 이 기호의 오른쪽에도 집합이 오고, 요 기호의 오른쪽에도 집합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오는 거는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죠, 왼쪽에. 자, 요 기호, 삼지창 모양의 기호를 사용한 이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원소가 와야 된다, 원소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메랑 모양의 요 부분집합 기호 왼쪽에는 집합이 와야 됩니다. 집합. 자, 그래서 요 기호 왼쪽에 오는 녀석은 원소 취급. 이거는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만족이 되는 그런 녀석들을 찾는 거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한번 살펴볼까? 요거 말고, 두 번째는, 자, 요렇게 집합이 주어지면 안에 원소 구성을 보세요. 자, NA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자, 요거 표현은 집합 A의 M, 넘버,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N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죠. 자, 수학에서 괄호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로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지 우리가 임의로 끊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괄호의 의미는 덩어리로 봐라. 요 한 덩어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원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자,
요 기호가 A의 원소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친구들이 자, 공부를 할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선생님 이 기호는 틀렸어요. 요 기호를 쓰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보기는 요런 의미, 부분 집합의 의미가 아니라 원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요 삼지창 기호를 쓸 때는 얘가 뭔 취급을 받습니까? 원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A라는 집합 안에 이 녀석이 원소로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맞죠? 그러면 1번은 맞는 거란 말이야. 1번은 고르면 안 되는 거고 자, 2번에 자,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를 사용했죠. 그러면 요 왼쪽에는 요 녀석이 무슨 취급을 받는 겁니까? 원소 취급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체로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 요 부분이. 들어있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죠. 옳은 거니까 고르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는 부분 집합 기호를 쓴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얘는 뭐로 보는 겁니까? 집합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로라고 하는 것은 집합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가로인 거고 요 안에 있는 요 A와 요 스몰 b가 원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녀석들이 원소가 되는 거니까 자, 원소 A와 원소 B를 원소로 가지는 하나의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는 내용인 거니까 얘는 뭘 확인해 보면 돼? 스몰 a와 스몰 b가 집합 A의 원소로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스몰 a와 스몰 b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3번도 옳은 거겠죠. 자, 4번. 자, 4번은 다시 원소 기호를 썼네. 그러면 이게 뭔 취급받는다? 원소 취급을 받는 거고 자, 이 자체가 원소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B에 괄호 쓰여 있는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틀린 거네.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5번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5번은. 자, 5번은 요렇게 부분집합 기호를 썼지. 그러면 얘는 뭔 취급받아? 집합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러면 집합을 나타내주는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자, 요 기호가 원소여야 되니까. 자, 얘가 원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니까 고르면 안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겠죠. 4번.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볼까? 마지막 문제. 자,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인데, 자, 요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나마, 조금 쉬워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 뭐,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혹은 합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문제도 꼼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 일단은,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 전체가 40명인 거죠. 3개의 수학, 자, 문제 A, B, C를 풀게 하였더니, 자, A 문제, B 문제, C 문제를 각각 맞춘 학생이, 자, A 문제는 16명, B 문제는 20명, 자, C 문제는 22명이래. 그리고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자, 그리고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대. 그럼 벤 다이그램으로 확인을 시켜줄게요. 자, 이때 뭘 구하래? 세 문제 중 2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봐라. 이 말입니다. 3문제 중에 2문제 맞힌 학생 수. 자, 이런 문제는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조금 쉽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체가 이렇게 있어. 자, 전체 안에, 자, 몇 명이 있었죠? 40명이 있었죠. 자, 요 안에는 40명이 있어야 하고, 자, A 문제를 푼 학생, 자, B 문제를 푼 학생, 그 다음에 C 문제를 푼 학생. 자, 이렇게. 그래서 A 문제를 푼 학생이 16명이었죠. 16명.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쌤이. 자, 16명에 B는 20명, 22명. 자, B는 20명. 자, 요 안에 20명. 그 다음에 여기에 2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세 문제를 모두 맞춘,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야? A도 맞추고, B도 맞추고, C도 맞춘. 자, 요게 3명이었죠? 요게, 3명이었고, 한 문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은 없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3명이야. 여기는 3명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있는 학생은 없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두 문제만 맞춘 학생 수를 구하랬기 때문에 어디 부분입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 A 문제와 B 문제만 맞춘 학생. 여기는 B, C 문제만 맞춘 학생. 여기는 A, C 문제만 맞춘 학생이겠죠. 자, 저놈들의 학생 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 부분을 자, 문자로 표현해보죠.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D, 자, 순서 있게 D, E, F라고 해보죠. 요렇게 빈 부분을 미지수로 잡고 자, 선생님은 식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식으로서.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전체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4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야? 요 가운데 있는 3 더하기 3 요걸 한 개 전체 얼마입니까? 40 이렇게 40 요거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은 쌤이 어떤 식을 만들 거냐면 자, 요거 보이죠? 16. 자, A부터 만들게요. 16. 자, 는 16. 그러면 는 16인데 요 16은 A, 그 다음에 C, D, 3을 더한 거겠죠. 그러면, 자, A 더하기, 그 다음에, 자, A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 D 더하기 얼마? 3. 3. 요게 얼마다? 16. 자, 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할까? 자, 요 22. 요 20. 자, B에 대한 내용. 그럼 B는 A, B, E, 3. 자, A 더하기. 자, 그 다음 B 더하기. 그 다음에, 자, E 더하기. 그 다음에 3이겠죠? 3. 자, 요게 얼마다? 20이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은 어디야? 자, C 문제. 22명이었죠. 자, 요 22명은, 자, B 더하기. 자, B 더하기. 그 다음에 C 더하기. 그 다음에 F. 자, F 더하기 3. 자, 요게 얼마다? 22명. 자, 요렇게 되겠지. 그럼 요 식 4개 가지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물음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물음은 뭐였냐면 두 문제 맞춘 학생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요 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내용이니까 요 식을 통해서 요 식의 값만 구해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선생님은 요 3개 식 있죠? 16, 20, 22에 관한 요 식을 한번 변변 더 해볼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A가 2번, B가 2번, C가 2번 더해지는 거죠. 그럼 쌤 이걸 따로 적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자, 자, D 더하기 E 더하기 F 자,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이 3번 더해지는 거죠. 3이 3번 더해지면 플러스 9 9 이꼴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더 해볼까? 얘가 36이 되죠. 얘는 얼마? 58이 되겠네. 58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A부터 어디까지? 자, F까지. 자, 요까지의 값을 알 수 있죠. 요 3이 넘어가면 40 빼기 3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 37이 되겠네. 그럼 요 값이 결국 얼마란 얘기입니까? 37. 그러면 A부터 해서 어디까지? F까지. 자, 요까지의 요 식의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37이란 얘기죠. 그럼 37이랑 9가 더해지면 46이 되고, 그래서 넘어가서 58에 빼지게 되면 정답은 얼마 됩니까? 12가 되겠네. 그래서, 자, 요 값이, 즉, 요것만 남게 되니까, 요 값은 12. 즉, 두 문제만 푼 학생 수의 합은 12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리고 식으로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